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배달 알바 초범도 실형 나올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 사건, 성범죄 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마약 사건 진행해서 좋은 결과 도출했고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매주 결과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구속된 사건입니다. 구속된 사건이고 1심 재판 받을 때 당연히 구속 상태에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결국 받았고 그 다음에 선고받고 나오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 지금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마약 배달 알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거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배달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마약 매매, 마약 수수, 마약 소지, 마약 관리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주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관련해서 보시면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이렇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해지는데 제조, 매매 알선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 같은 경우는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운반,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알바라고 해도 마약을 운반, 전달하는 순간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 배달 운반 이런 거는 이제 마약을 말 그대로 공급한다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돼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약 배달 알바,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배달 알바로 적발된 경우 마약인 줄 모르고 배달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겠죠. 이런 변명을 할 거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은 CCTV 영상, 판매책과 주고받은 메시 내용, 그 다음에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보통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마약임을 알고 배달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당연히 혐의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재판 넘어가서 사실조회 신청했을 때 유리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마약임을 알고 배달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판매책, 그 다음에 배달 장소, 시간 등 알고 있는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반성문, 두 번째 단원서, 세 번째 경제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담의 정도가 아주 미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투약하거나 운반했던 양이 소량이라는 거, 이런 거를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 자료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되고 이거를 또 굉장히 잘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에도 법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잘 어필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재판이 넘어가게 되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서 재판부에 직접적인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약 배달 알바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처음에 와서도 변호사님 저는 이제 마약인지 몰랐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난 거 보면은 마약임을 알고 아니면 마약일 수도 있겠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진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대대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 집행유예 나온 거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배달 알바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보다 경하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 배달 같은 경우는 마약을 우선은 유포한다, 퍼뜨린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이제 저같이 이제 마약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그 변호사님이 믿을 수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님과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척도를 뭐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주겠다, 즉 무죄를 받아주겠다,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확답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확답을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뭐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듯이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1년이 2심에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2년이 2심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여러 양형자료, 객관식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판사님마다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의 성향, 판사님의 주관적인 그런 것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확답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임하려고 결과를 확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님은 저는 수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사안을 우선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어떻게 받아보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사건을 하나 맡기신 다음에 추후에 뭐 다른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맡겨주십니다. 아무튼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A라는 변호사를 보고 A라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했는데, 막상 조사 당일날 나오는 변호사는 B 변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 담당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재판이랑 뭐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거, 이런 거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하시는 변호사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은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조사 참여나 아니면 재판 때 나온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변호사님, 즉 이제 초임 변호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로펌에서도 그럴 겁니다. 뭐 의견서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뭐 대표 변호사님이나 뭐 파트너 변호사님, 그다음에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변호사고 저도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뭐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건 진행하고, 제가 직접 조사 참여하고, 제가 직접 재판 가고, 제가 직접 의견서나 이런 거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분한테 보내드리고,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의견서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마약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대응 중요하고,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려해서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여기 아래에 나온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